하와이의 애벌레들이 보여주는 기이한 먹이 습관이 있습니다. 지오메트리드 애벌레라고 불리는 이 자벌레는 일반적인 관습을 거스르고 나뭇잎을 먹는 과정을 건너뛰고 있어요. 대신 나뭇잎과 줄기에 매달려 곤충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다가 가시가 달린 다리로 재빨리 잡아먹습니다. 과학자들은 하와이의 숲에서 이 작은 벌레 사냥꾼을 발견하고 실험실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이 애벌레들은 보통 꽃과 잎 같은 식물을 먹어치우는 유피테시아라는 애벌레 그룹에 속하는 것으로 밝혀졌어요. 하지만 하와이에서는 유피테시아 중 약 6종이 육식을 택해 곤충을 간식으로 먹고 있습니다. 아마도 단백질이 풍부한 꽃가루를 먹은 것이 숨어있던 포식자의 본능을 깨우는 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하와이에는 본토에서 온 포식자가 없기 때문에 토종 동식물의 문제를 일으키는 다른 외래종과 달리 이 애벌레는 하와이 생태계에서 번성할 수 있었습니다. 하와이의 이 육식성 애벌레는 다른 지역에서는 사마귀와 같은 곤충이 주로 맡고 있는 생태계의 틈새를 차지하도록 진화했습니다. 이들은 살아있는 먹이를 공격하고 먹는데 0.1초밖에 걸리지 않는 빠른 공격으로 유명해요. 더 이상 몸집이 커지거나 너무 배가 고프지 않기를 바래요. 방울뱀은 코요테나 들소와 같은 포식자에게 접근하지 말거나 물릴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기 위해 상징적인 딸랑이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소리를 내는 행동은 방울뱀 조상의 꼬리를 흔드는 행동에서 진화한 것으로 방어 신호의 한 형태입니다. 이 딸랑이는 짝을 유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뱀의 독이 있는 송곳니에 대한 위험을 알리는 경고 신호로 사용되어 경고해줘서 고마워요. 방울뱀 딸랑이 소리는 꼬리 끝에 느슨하게 붙어있는 속이 빈 죽은 피부 조각이 서로 부딪히면서 만들어져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방울뱀은 포식자의 접근에 따라 덜거덕거리는 속도를 조절하여 잠재적인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교묘한 청각적 착각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방울뱀 자신은 딸랑이 소리를 듣지 못하지만 정교하게 소리를 사용하여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가리비는 맛있기는 하지만 입안에 덩굴송과 눈이 있는 공포영화 속 조개와 닮은 독특한 생김새를 가지고 있어요. 과학자들은 열매처럼 생긴 이 눈이 첨단 망원경과 유사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눈은 타일로 된 거울과 같아서 현대 천문대 망원경과 비슷한 복잡한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흥미롭게도 가리비는 뇌가 없지만 눈은 물체의 흐릿한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홍합과 같은 다른 연체동물과 달리 가리비는 곤충과 비슷한 독특한 눈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리비가 헤엄칠 수 있는 몇 안 되는 쌍각류 중 하나인 이유를 설명해줘요. 가리비의 수많은 눈은 주변을 입체적으로 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일부 눈은 다른 눈보다 시력이 더 좋기도 해요. 이 독특한 눈은 미래의 망원경 설계에 영향을 미쳐 소형 광시야 이미징 장치를 개발하는 데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에 가리비 요리를 즐길 때는 이 생물들이 최대 200개의 작은 망원경으로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새의 속이 빈 뼈의 용도는 무엇일까요? 새는 비행에 필수적인 독특한 골격적 적응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속이 빈 뼈입니다. 함기골이라고도 하는 이 뼈에는 비행 중 산소 공급을 돕는 공간이 있습니다. 새의 뼛속 빈 공간에는 공기주머니가 연결되어 있어 폐가 골격 구조 전체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이 복잡한 시스템은 새가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산소를 흡수하여 궁극적으로 혈액 내 산소 농도를 높이고 비행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데 도움을 줘요.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속이 빈 뼈가 새를 더 가볍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연구에 따르면 새의 뼈는 비슷한 크기의 동물에 비해 실제로 더 무거워요. 실제로 55g 새의 골격은 55g 쥐의 골격보다 더 조밀하고 무겁습니다. 이렇게 밀도가 높으면 속이 빈 뼈가 더 단단하고 강해져 부러질 가능성이 적습니다. 때때로 다리는 거짓입니다. 최근 연구에서 연구원들은 애벌레의 특유하고 통통한 다리가 어떻게 자라는지 탐구했어요. 애벌레의 다리는 실제로 중요한 역할을 해요. 애벌레는 빨리 자라기 위해 많은 양을 먹어야 하므로 통통한 다리는 잎과 줄기를 타고 효율적으로 이동하는 데 도움이 돼요. 흥미롭게도 이 통통한 다리는 실제로 다리가 아닙니다. 정각이라고 불리는데 애벌레의 이동을 돕는 짧은 돌기예요. 애벌레의 진짜 다리는 다 자라서 나방이나 나비가 되면 머리 근처에 있으며 걷는 데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애벌레가 진짜 다리를 잃어도 가짜 다리를 사용하여 움직일 수 있어요. 이것은 다리를 다리로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구조일까요? 아니면 기능일까요?
애벌레의 독특한 다리는 절지동물에서 볼 수 있는 흥미로운 적응의 한 예일 뿐이에요. 이 임시 다리는 애벌레가 최종 형태로 변하기 전에 먹이를 먹고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줘요. 애벌레의 세계를 엿보는 이 찰나의 순간은 삶의 덧없음을 일깨워주고 이 특별한 다리가 지속되는 동안은 감사하게 해줍니다. 턱수염 도마뱀은 사막, 사바나, 덤불지대, 아열대 숲에서 서식하는 호주의 멋진 도마뱀입니다. 턱수염 도마뱀은 친근한 분위기, 끊임없는 미소, 느긋한 태도 덕분에 정말 멋진 반려동물로 알려져 있어요. 목에 있는 뾰족한 털이 턱수염처럼 보이고 사람들은 반려동물로 키우기를 좋아합니다. 턱수염 도마뱀은 8종류가 있으며 포획 상태에서 다양한 색상과 무늬가 발달했습니다. 이 도마뱀들 중 일부는 호주의 서식지에서 잘 지내고 있지만 교묘한 방법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경우도 있어요. 야생에서는 주로 땅에 붙어 있지만 과시하거나 무서운 무언가를 피해야 할 때는 나무에 올라갈 수 있어요. 턱수염 도마뱀은 현재 하와이를 제외한 전 세계에서 볼 수 있는데 하와이에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재밌는 사실, 이 도마뱀들은 상어나 도마뱀처럼 이빨이 다시 자랄 수 있어요. 일부 턱수염 도마뱀은 밖이 매우 덥고 건조할 때 빗물을 마시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어요. 턱수염 도마뱀은 편안한 유리상자에 있을 때에도 이상한 자세로 낮잠을 자는 특이한 수면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서 잠을 잘 수도 있거든요. 또한 인간만큼이나 빠르게 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느긋하게 보내는 것을 선호해요. 돌진해야 할 때는 두 발로 일어서서 사람처럼 달릴 수 있어요. 대자연이 항상 성별에 대한 엄격한 정의를 고수하는 건 아닙니다. 일부 종은 암수의 생식기관을 동시에 발달시키고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대단한 재주예요. 어떤 종은 환경 조건과 같은 다양한 요인에 따라 성별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생식 능력의 유연성을 제공할 수 있고 지구 온도 상승과 같은 외부 요인에 의해 촉발될 수 있습니다. 클라운피쉬는 한 가지 성으로 태어나지만 필요에 따라 반대 성별로 전환할 수 있는 순차적 자웅동체의 한 예입니다. 클라운피쉬의 경우 수컷에서 암컷으로 성전환하는 과정을 웅선선숙이라고 해요. 클라운피쉬의 한 무리에서 완전히 성숙한 구성원은 큰 수컷과 더 큰 암컷 2마리뿐입니다. 암컷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수컷은 암컷으로 변신하고 무리에서 다음으로 큰 수컷을 새로운 파트너로 선택해요. 편리하네요. 긴코 가시고기는 특정 조건에 따라 성별을 바꿀 수 있는 또 다른 종의 예입니다. 암컷으로 시작하여 수컷으로 전환할 수 있는데 이 과정을 자성선숙이라고 해요. 다른 순차적 자웅동체와 달리 긴코 가시고기는 집단 내 상황에 따라 수컷과 암컷 사이를 오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예를 들어 바나나 민달팽이는 수컷과 암컷의 생식기관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자웅동체입니다. 자가 수정이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바나나 민달팽이는 다른 민달팽이와 짝짓기를 선호해요. 또한 일부 개구리종은 성별을 바꿀 수 있으며 개체가 반대 성별의 생식기관을 완전히 발달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실험실과 야생 연구 모두에서 관찰된 이러한 변화는 환경 변화에 대한 반응이라기보다는 개구리 개체군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일 수 있습니다. 이제 아시겠죠?